안녕하세요. 영훈국어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 표기 중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정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국정운,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운서 이름입니다. 동국정운의 뜻을 보면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책은 1448년에 세종의 명으로 우리나라 한자음을 새로운 체계로 정리한 최초의 음운서입니다. 당시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책입니다. 여기에서 동국은 동쪽 나라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쪽에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동국입니다. 자, 그럼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당시에 현실적인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이상적인 한자음입니다. 현실적인 한자음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한자음이어서 세조 이후에는 소멸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쓰이는 우리의 한자음이 아니라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한자음 표기가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음절을 이룰 때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삼성 체계를 갖춰서 표기를 했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즉 종성이 없는 글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또는 순경음 미음을 받쳐서 썼습니다. 예를 볼까요? 쉥, 짱, 둠, 쫌 이렇게 읽었을까요? 이것은 셰, 짜, 두, 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 같은 경우는 음가가 없는 형식 종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미음은 형식 종성이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규칙을 또 살펴보면 당시 현실적인 한자음과는 거리가 먼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한자를 표기했습니다. 예를 볼게요. 둥깃. 우리의 한자음은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둥깃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영보례를 보겠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영으로서 레를 보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영, 그림자 영자는 초성이 여린 히읗입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으로 리을을 보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리을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입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발음에서는 리을이 입성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음에 가깝도록 여린 히읗을 붙여서 입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여린 히읗은 리을을 입성으로 만들기 위한 표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성조와 방점에 대한 다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리을이 종성인 한자는 중국식 발음과 우리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여린 이웃을 붙인 것이다. 리을이 종성인 한자는
입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성으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입성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붙여서 입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출. 여기에서 여린 히읗이 없다면 출, 리을을 좀 길게 발음하겠죠. 그리고 불, 여린 히읗이 없다면 리을을 길게 발음하겠죠. 즉 입성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을 붙여서 입성으로 짧게 끝을 맺어라. 출, 불 이렇게 끝을 맺어라. 이런 표시로 여린 히읗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음절을 이룰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 삼성 체계를 갖추어라. 그런데 종성이 없을 때는 음가가 없는 형식 종성인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을 써서 삼성 체계를 갖춰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표기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기 위해서 리을을 입성으로 발음하도록 입성 표시로 여린 히읗을 붙여라. 이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성에 대한 설명은 방점과 성조에 방점과 성조에 다른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더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